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 엑스포 한비탑 광장에서 특집 뉴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이장우 대전시장 모시고 어제 막을 올린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우리 지역에선 세종과 충남에서 모두 15개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공백이 우려되자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됩니다. 첫 소식 김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에 위치한 해밀초등학교. 평소 1000여 명의 학생들로 학교가 시끄러울 오전 시간이지만 교내가 조용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학부모들의 지지 속에 임시 휴교를 선택한 겁니다. 새롭게 좀 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의견 수렴을 했고 그중에 86.9%가 재량 휴업을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교실엔 선생님들을 대신해 학부모들이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교육 공백 우려에 학부모 2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요리체험부터 매듭으로 팔찌를 만드는 공예 수업까지 일일 선생님을 자처한 겁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 멈춤을 지지한다며 부담을 함께 나누고 싶어 자원봉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픈 마을 학교를 그러면 일일 특강처럼 열어보자. 선생님들이 다들 그거를 먼저 하겠다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보자, 그러니까 돌봐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재량 휴업에 참여한 학교들은 세종 8곳, 충남 7곳으로 지난주 교육부 조사 당시 휴업 의사를 밝혔던 세종 4곳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공교육 멈춤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대전은 휴업한 학교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이 무더기로 연가와 조퇴 등을 하며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교육부는 집단 행동에 나서는 교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연가와 병가를 낸 교원들의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 교육부가 다시 한번 징계 방침을 확인하면서 향후 갈등 양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우리 지역 곳곳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서희초 교사 추도 행사를 연 세종교육청은 최규진 교육감이 추도사를 통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 교육활동 보호라는 대명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교외 체험학습 불가 지침을 내린 대전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려 악성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공교육보호 시스템 부재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추모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교사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잡을 시간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제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처절한 목소리로 당부드립니다. 그저 참고, 그저 힘내라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도 않겠습니다. 다정하고도 굳센 다짐을 움켜쥔 더욱 단단해진 손으로 그렇게 선생님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앞에서도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제가 열려 고인을 추모했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주간 업무회의에 앞서 희생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며 교육 회복을 위해 행동에 나선 교사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면서 충남 서해안 일대 수산물 소비 위축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수산물 축제 사활을 걸고 소비 되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 고민이 큽니다. 김진석 기자가 서해안 수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어 꽃게 축제가 시작된 서천군 홍원항입니다. 수족관 가득 수산물을 채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과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는 캠페인까지 벌이며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업한장과 식당 매출이 50% 가까이 감소하면서 이번 축제에 사활을 건 어민들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훨씬 싼 값에 수산물을 내놓았습니다. 꽃게 같은 경우는 수확도 많고 그다음에 가격도 많이 저렴해서 한 20% 정도가 가격이 다운된 것 같고요.
또 전어 같은 경우도 한 20-30% 정도가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싸고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주째를 맞으면서 우려됐던 수산물 소비 위축이 서해안 횟집과 어판장, 특화시장 등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철 수산물 출하기를 맞아 이맘때 붐볐던 특화시장은 문을 닫는 가게가 점차 늘고 있고 오염수 방류 이후에 매출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년보다 손님이 줄어드는 건 맞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예년하고 똑같진 않고. 하지만 이번 달부터 시작된 수산물 축제 등이 대성황을 이루면서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열린 수산물 축제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는 소식에 수산업계는 작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관광객이 많이 좀 줄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40-50% 이상 줄은 편이라 축제를 하고 그러면 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홍원항 축제를 비롯해 9일 남당항 축제, 28일에는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등이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충남도와 수산업계는 대대적인 수산물 안전 홍보에 나섭니다. 정부도 소비 촉진을 위해 800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할인 등 판촉전도 시작됩니다. 꽃게와 전어, 대하가 풍성한 가을 조업철을 맞아 서해안 어민들의 출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속 각종 수산물이 제철을 맞은 가운데 본격 시작된 소비 촉진 대책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목됩니다. 조승래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은 오늘 한밭대학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과학수도 대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세 면제와 투자은행 설립 관련 특례와 인재 육성 관련 특례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와인 축제인 대전 국제와인 엑스포가 어제 막을 올려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장호 대전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행사 명칭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대전 국제와인 페스티벌이었는데 올해는 대전 국제와인 엑스포로 바뀌었습니다. 이 행사 명칭을 비롯해서 올해 달라진 점 어떤 점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엑스포 개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박람회 엑스포를 이름을 그동안 와인 페스티벌에서 와인 엑스포로 확대 개편을 했고요. 또 날짜도 3일부터 10일까지 8일로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3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와인 트로피, 또 국제 와인 컨퍼런스, 또 전통주 와인 품평회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바이어들 상담도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도 이어집니다. 장소는 기존의 이 엑스포 공원을 넘어서 엑스포 다리 또 수목원에 있는 그 지역까지 대폭 확대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이번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국제와인기구가 인증하는 아시아 유일 국제품평회인 아시아 와인 트로피도 열립니다. 주최 도시인 대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선 세계 30개국 3천여 와인 제품이 출품될 걸로 보고요. 그중에서 100명의 국제 와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그중에 한 900여 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와인은 대전과 엑스포 디자인이 새겨진 라벨을 붙여서 전 세계에 한 50만 명이 판매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대전이 사실상 글로벌 도시로서의 확실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와인 엑스포를 통해서 대전 경제를 키우는데 한몫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영국 에딘버러를 이제 다녀오셨는데 네. 여러 가지 축제 관련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끝난 대전 영시축제 비롯해서 이번에 막을 올린 와인 엑스포까지 이 대전의 축제들이 좀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된다. 우선 에딘버러 축제는 1947년부터 했으니까 참 전통이 오래됐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올해 개최한 영시축제와 비교해봤을 때 영시축제가 에딘버러 축제보다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48만 된 도시가 21일 동안 축제를 함으로써 1년을 먹고 사는 도시였는데 저희 대전시가 금년에 주최한 영시축제는 예산 대비 사실상 한 30배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한 1,500억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원도심인 중앙로에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딘버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장점 이런 것들은 저희도 함께 벤치마킹하고 저희가 또 버려야 될 건 버리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하고 해서 내년에는 날짜를 한 이틀 정도 확대하면서 금년에 110만 명 정도의 축제 관광객을 200만 정도로 끌어올려서 사실상 대표적인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축제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아시아 대표 축제로 크면 당연히 세계적인 축제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 1년에 완성될 수는 없다고 보고 금년에 조금 부족한 건 내년에 채우고 내년에 또 해서 부족한 건 후년에 채움으로써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해서 우리 원도심에 있는 상인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축제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지역 축제 소상공인들 참여 확대 방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영시 축제도요. 중앙로 양쪽 동구 중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시켰고요.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은 일체 불허를 했습니다. 또 바가지 요금도 일체 불허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깨끗하고 바가지 요금 없는 아주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상인들은 적게는 한 500만 원 하루 매출부터 많게는 2천만 원 이상, 그래서 많게 매출을 올린 분들은 일주일에 1억 5천 정도 올리신 분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전체 중앙로에 있는 빠져있는 상권까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변하고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곳곳에서 공연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공짜로 하지 말고 좋은 문화예술 공연은 돈도 받아가면서 관광객들에게 그런 좋은 책들을 해야겠다. 그리고 지하상가 1km도 다양한 버스킹 이렇게 더울 때 낮에도 다양한 작은 여러 가지 음악회나 또 여러 가지 공연을 함으로써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결국은 대전의 중앙로가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으로 부상할 수 있고 이것이 알려지면 평상시에도 가고 싶은 그런 상권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더 열심히 보완해서 내년에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특히 시행을 해주신 우리 TJB 방송국이 너무 잘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국제와인 엑스포도 이 영시 축제만큼 또 이제 많이 흥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셨고요. 앞으로 대전시가 주최하는 축제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텁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축제로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민들께서 이 와인 엑스포도 8일 동안 하기 때문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마음껏 즐겨주시고 또 대전 시민 아닌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30만 명의 관광객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종시의 올해 예산 2조 2천억 원 가운데 1천억 원가량이 부족해 유례없는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시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예산 2조 2천여억 원 중 당장 10월까지 1천억 원가량을 삭감해야 합니다.
사업별로 경중을 따져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 세종시는 전국에서 지방세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 올해 아파트 신규 분양이 없어 지방세가 20% 이상 감소한 데다 지방 교부세도 크게 감소하는 등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의회는 세수 감소는 이미 예견됐던 일인데 세종시가 예산 삭감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등은 1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는데 세종시는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에 1,000억 원을 어떻게 감액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 공약에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정작 민생 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에 예정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같은 일회성 행사에 왜 45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써야 하는지, 800억 원이 들어가는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을 내년부터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시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는 10월 세종시에 1,000억 원 이상의 감액 추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약 예산에 치우치다 보면은 이제 민생 예산이 놓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세종시는 이에 대해 감액 추경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별로 지연되는 사업 예산을 우선 삭감하면 추가 빚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내고 있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공약 사업도 추진 일정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1,000억이라는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도 지켜야 하고 민생도 챙겨야 하는 세종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가장 강력한 국제수배 조치인 적색 수배를 요청해 베트남 현지 경찰과 신협 강도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A씨는 지난 18일 대전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공주 탄천면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15,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재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양계장 내부 전기 분전함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 반쯤엔 대전 대덕구 한남대 오거리 인근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홍성군을 탄소 중립과 미래형 신산업의 중추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시군 방문 행사로 홍성군을 찾아 60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홍성 국가산단을 수소와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의 핵심 기지로 발전시켜 홍성군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성군이 추진 중인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KT 이전의 힘을 모으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와 예산군이 마련한 2023 예산 맥주 페스티벌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4만 6천여 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8만 명을 3배 넘는 인파로 지역 맥주와 통돼지 바베큐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 지역 축제가 예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얻었다는 평가와 함께 축제 기간 예산의 지역 경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예산군은 다음 달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장터 일원에서 3국 축제를 개최하며 축제 기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글로벌 챔피언십 요리대회와 대한민국 명주대상을 선보일 계획입니다.